저게 뭐지? 당황스러워요. 저게 뭐지? 분배하자. Z를 분배하면 Z 플러스 ZI 플러스 Z바 I는 1 플러스 I. I가 있는 것과 I가 없는 것을 모아야 돼. I 없네? 얘네 둘은 I가 있죠. 플러스 Z 플러스 Z바는 I. 이거 쓰지 마라. 그러니까 얘가 1이야. I 없는 게 1. I가 없는 게 1. I 앞에 붙어있는 얘가 다시 1. 근데 Z가 1이니까 1 더하기 Z바가 1이 되려면 Z바는 0이네. 답을 이렇게 써요. Z는 1, Z바는 0. 네가 쓰고도 좀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상하다 생각이 안 드니? 둘은 아까 분명히 이 기호 자체도 그렇고 둘은 무슨 관계예요? 켤레 복소수인데 1의 켤레가 0이야? 아니잖아. 이게 답이 안 맞잖아. 나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잘 분배했고. 복소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수어수 구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I가 안 붙은 거고 I가 붙은 거를 구분한 다음에 우변에 있는 1 플러스 I랑 서로 비교해 봤더니 답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뭐가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얘가 구분한 것처럼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이게 실수여야 된다는 얘기는 실수. 그렇지? 근데 이 Z는 복소수라고 되어 있지. 복소수라는 얘기는 A 플러스 BI 꼴의 숫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물론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 복소수가 꼭 실수 형태로만 나타나는 법은 없는 거잖아. 결론은 여기 안에 허수가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실수만 있는 게 아니고 허수도 포함될 수 있는데 지금 너는 실수 허수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자체를 그냥 실수라고 취급해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답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분배부터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럼 이걸 분배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이 Z 자체가 실수 허수 구분이 안 돼 있다니까? 실수 허수 구분이 안 돼 있는 숫자를 분배해봐야 어차피 실수 허수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이 문제 1단계는 Z를 이렇게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BI라고 둡시다. 라고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 Z 자체가 실수와 허수로 구분되는 상태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Z가 이거면 당연히 Z바는 A-BI겠죠. 켤레니까요. 남은 거는 이제 식에다 대입만 하시면 돼요. 대입. 선생님 식이 매우 복잡할 거로 예상됩니다. 약간 복잡할 수는 있겠죠. 심하게 복잡하진 않아. 1 플러스 I에 Z가 곱해졌죠. Z 얘예요. A 플러스 BI를 곱합니다. 플러스 I, Z바 대신에 얘를 대입해요. A-BI. 괜찮습니까? 그 값이 1 플러스 I랑 같은 겁니다. 이제 분배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가로 중에 실수 허수 구분이 안 되는 숫자가 없거든요. 다 구분은 돼 있어요. 단 곱하기로 같이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분배해서 완벽히 실수인 부분과 I가 붙는 허수인 부분을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분배하면 A, 그렇죠? 지금 난 뭐 할 거냐면 좀 빠르게 정리할게요. 어차피 내가 할 것은 그러니까 I가 없는 부분과 I가 있는 부분을 지금 구분할 거잖아. 여기 오른쪽에 1 플러스 1I니까. 그럼 얘를 이렇게 분배하면 I가 안 생기죠? 그럼 앞쪽에 I가 없는 가로에다 집어넣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분배하면 I가 생기잖아. BI. 그럼 I 빼면 B는 1이 가겠지. 안 그래? 그럼 이렇게 분배하면 I가 있잖아. 그럼 I 빼면 여기에 A가 가겠죠. 마지막 이렇게 분배하면 BI의 제곱, I 제곱은 마이너스 1과 같죠? 그럼 BI 제곱이면 B 마이너스 1이 아니다. B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B가 1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얘를 분배하면 I가 있네요. 그럼 I 빼면 플러스 A가 여기 붙고요.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bi 제곱 조심해야 된다. 마이너스 bi 제곱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이해됐습니까? 이걸 조금만 정리해 볼까요? 얘랑 지워지죠? a가 남네요. 여기는 정리해 보면 2a 플러스 bi 이렇게 되네요. 그게 누구랑 같다고? 그게 1 플러스 1i랑 같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a 값은 앞에 있는 실수는 1, a라는 실수는 1. 다음에 여기다 1 집어넣어요. 그럼 2a 플러스 b에서 2 플러스 a가 1이니까 2 플러스 b가 1이 되는 b 값은 마이너스 1. 됐네요. 이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복소수 z는 1 마이너스 i였다 라는 거죠. 알 것 같지? 밑에는 2번 풀어봐. 지금 시간 줄 테니까. 입니다.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듣고 한번 설명을 듣고 재반복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문제를 풀 때 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좀 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처음 듣는 거라 설명을 제대로 안 들으면 집에 가서 할 게 없어. 니가 뭘 아는 게 있어야 집에서 할 거 아니야. 방정식, 특정한 값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 원래 등식의 종류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예전에 설명했는데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등식 종류는 두 가지. 하나는 항등식, 하나는 방정식. 항등식은 먼저 우리 저번 겨울방학 때 특강했을 때 거기 수업 내용에 있다. 이거 얼마 전에 강의 올렸어요.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항등식. 그러니까 항등식은 x값에 관계없이, 결론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늘 참이되는 등식이 항등식이고, 방정식은 그렇지 않아. x값에 따라서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는 거야. 얘는 늘 참이고, 그때 이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그 미지수의 값을 우리는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죠. 같은 말입니다. 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방정식의 목적은 이 해를 구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특정한 값, 마치 보물 같거든. 얘만 이 식을 참으로 만들어. 나머지는 참을 만들지 않아. 그럼 걔가 나한테 중요한 거잖아. 근데 항등식은 모든 미지수 값에 늘 참이 되다니까, 그 미지수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늘 참이 되다 보니까 그 미지수 값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얘는 어디에 목적을 두냐면 개수를 숨겨요. 시간에 개수를 숨겨버려요. 원래는 EX라고 해서 X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숫자를 숨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숨겨져 있는 개수, 미정개수. 눈빛 보니까 지금 이거 안 드는 사람도 엄청 많구나. 이번 주말까지 시간 줄 테니까 앞쪽에 이 특강, 우리가 지금 특강 이번에 복수수 파트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그 앞쪽에 있는 파트 연습 문제 풀어와야 돼. 검사에서 안 돼 있으면 그때는 특강 수업 끝난 다음에 따로 남겨서 풀고 나서 집에 보낼 테니까, 그런 짓 하기 싫으면 각자 알아서 강의 듣고 문제 풀어오세요. 이 교재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풀만할 거야. 그럼 모르겠으면 강의 듣고, 그쪽 강의만 듣고 수업에 여기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식입니다. 방정식은 특정한 값에 성립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그때 그 미지수의 값을 해라고 부른다. 근데 식이 이제 형태가 지금 1차 방정식일 때는, 1차 방정식 저희가 모르지 않는데요, 선생님? 중2 때 배웠잖아요. 아주 쉽잖아요. 이거 아주 쉬운데요? 아주 쉽죠? 아주 쉽습니다. 뭐 이런 거야. 아주 쉽잖아. 양변을 2로 나눕니다. 그럼 x는 2. 무수히 많은 실수값 중에 x값 2만 대입하면 이 식은 참이 돼요. 근데 2를 제외한 나머지 값을 집어넣으면 그때는 거짓이 되죠. 그랬을 때 이 2를 우리는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른다고. 됐니?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넘어와서 뭐라 배우냐면, 이게 앞에 보면 아무 말이 안 붙었다? 이게 원래 앞에 뭐가 붙어 있어야 되냐면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네가 알고 있는 풀이가 성립하는 거야. x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아닌 게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이 개수로 나눌 수가 있다고. 이렇게
됐지? 근데 지금 문제는 몇 차 방정식이란 말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풀으랍니다. 그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x 앞에 있는 개수 a가 0이 아닐 때와 0일 때로 나누어 봅니다. x 앞에 있는 개수 0이 되면 안 되지 않나요? 1차는 말이 없잖아. 1차는 말이 없기 때문에 굳이 x가 남아있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x가 없어지면 풀이가 안 되지 않나요? 잘 보시면 풀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풀이라고 그랬죠? a가 만약 0이 아니라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양변을 a로 나누는 겁니다. a가 0이 아니니까 0이 아닌 수로 나눌 수 있잖아. 그럼 좌변은 x가 되고 우변은 a분의 b. 네, 이게 답이에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 a가 0이 아닐 때를 푸는 거고, 2번 a가 0일 때 그럼 0이면 문제가 좀 이상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두 가지로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예를 든 거다. 예를 가지고 이해를 하자는 얘기죠. 만약에 x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됐네? 0x예요. 근데 오른쪽이 상수가 0이에요?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죠. 왜? x 1 집어넣어봐. 참이야 아니야? 참이잖아. 0 곱하기 1 0 맞잖아요? 루트 5를 집어넣었어요. 0 곱하기 루트 5 0이잖아.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어요. 참이잖아.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식은 늘 참이 되네.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은 거야. 해가 무수히 많다. 근데 x 앞에 있는 개수가 0이야. 근데 오른쪽에 꼭 0이라는 부분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볼까요? 1. 예를 든 겁니다. 우변이 0이 아니고 0이 아닌 숫자가 와요. 그럼 그때는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좌변은 뭐일 수밖에 없죠? 0일 수밖에 없어요. 우변은 1이잖아. 0과 1을 같게 만들 수 있는 x가 존재합니까? x에 도대체 뭘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값 0과 곱해서 뭘 집어넣으면 답이 1이 되나요? 그런 값은 존재하지 않잖아. 이런 경우는 해가 없다가 돼요. 따라서 1차라고 정의되어 있지 않는 모양상 생김새만 1차처럼 보이는 1차라고 정의되어 있지 않는 저런 방정식 풀 때는 앞으로는 세 가지 형태를 기억하셔야 돼요. 0이 아닌 꼴. 그럼 그때는 1차 방식이야. 당연히 a가 0이 아니니까 1차가 남아있겠죠. 그럼 양변 x 앞에 있는 개수를 나누어서 x값 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푸시면 돼요. 근데 a가 0일 수도 있는데 그 0인 상황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x 앞에 있는 개수도 0? 그럼 나도 0. 그런 경우 해가 무수히 많고, x 앞에 있는 개수는 0. 근데 나는 0이 아니야. 그러면 해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걸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a가 0이 아닐 때는 양변을 x 앞에 있는 개수인 a로 나누어서 해를 구한다.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a도 0인데 b도 0이네. 둘 다 0이네. 0x는 0.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식은 늘 참이 되네? 해가 무수히 많구나. 모든 실수이구나 라는 뜻은 무수히 많다는 뜻이에요. a가 0인데 0x로 가는데 얘는 꼴이 0x는 0 꼴이 된 거고, 얘는 0x는 0이 아닌 어떤 숫자가 붙어있는 상태예요. 0이 아닌 숫자가. 그럼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좌변은 0, 우변은 0이 아니니까 이 식은 해가 없다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저걸 만족하는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좌변은 그냥 왼쪽에 있는 거는 다 뭐예요? 네. 1번부터 5번까지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다. 그냥 풀면 돼, 방정식. 6번, 이제 이게 문제죠. 이게 지금 아까 말했잖아. 문제가 위에 보면 1차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고. 어려운 게 아니야. 괜히 어렵다 생각하지 마. 문제가 네가 그동안 문제 풀 때 무시해서 그래. 잘 보면 네가 풀었던 모든 방정식 전부 다 차수를 언급해. 다음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다음 1차 방정식의 x값이 1일 때 a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 잘 보면 다 차수를 언급을 해. 근데 너는 당연하니까 신경 안 썼을 뿐이야. 얼마 전에 또 2차 방정식 너 교재나 교과서나 책 봐봐.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이런 말은 없어요. 다음 2차 방정식 푸시오. 선생님 그런 말 없던데요? 그냥 방정식 푸시오. 아니 근데 당연하잖아. 이건 차수를 언급해야 되냐? 다음 2차 방정식 푸시오.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게 2차인데? 이게 0이 아니잖아. 차수가 2차가 남아있잖아. 그럼 당연히 2차 방식이지. 그러니까 그때는 차수를 언급하지 않는 거야. 근데 이런 식 나오면 꼭 언급을 한다고. 뭐라 언급해요? 다음 2차 방정식 이렇게 언급한다는 얘기야. 왜냐면 A가 뭔지 모르니까 이게 0이 될 수도 있잖아. 0이 되면 2차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언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2차 방식. 그러니까 기존에 네가 풀었던 것들은 문제가 전부 다 숫자가 주어져 있던지 숫자가 주어서 이게 몇 차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숫자가 주어지든지 아니면 문자로 주어지면 맨 앞에 써 있어요. 몇 차 방정식이라고 써 있다고. 근데 이거는 그런 말이 없잖아. x 앞에 있는 숫자도 모르겠는데 차수를 위에 보면 문제 위에 언급이 안 돼 있어. 그냥 방정식을 푸시오. 그래서 세분화해야 돼. 너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야. 너희들은 딱 있는 그대로 딱 푸는 것만 좋아하지 막 고민해서 이건 이럴 수도 있네? 이럴 수도 있는데? 상황이 틀려지네?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이렇게 상황마다 문제풀이가 달라지네? 이런 건 니네 별로 안 좋아해. 고민을 해야 돼. 이것들. 니네 고민 별로 안 좋아하잖아. 한번 쭉 읽고 답이 뚝 떨어진 걸 좋아하지? 이게 뭘까?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습관이 안 돼서 그래. 앞으로 고등학교 문제 풀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 있어야 돼. 케이스 분류하는 거. 첫 번째, 차수가 언급 안 돼 있네? 일단 A가 0이 아니라고 쳐보자. 그럼 몇 차야? 1차 방정식이야. 0이 아닌 거니까. 0x로 안 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때는 양변을 뭘로 나누죠? x 앞에 있는 개수 a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럼 약분 되겠죠? 그럼 좌변 x는 우변 a분의 0. a가 뭐든 간에 0이 아닌 거분의 0은 답은 0이죠. 이게 답이에요. 두 번째, a가 만약 0이라면 그럼 이건 꼴이 정해졌네 그냥. 0x는 우변이 써있잖아요. 0이라고. 0x는 0꼴이네? 그럼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식은 늘 참이 되네? 따라서 x는 모든 실수. 아니면 답 x는 무수히 많다. 뭐 이렇게. 근데 보통 이렇게 쓰는 게 좋긴 한데 무수히 많다라고 쓰셔야 됩니다. 됐나요? 선생님, 근데 이거는 왜 안 하죠? 0x는 0이 아닌 꼴, 이거 0이 아닌 숫자. 근데 지금 0이라고 써져 있어서 그건 고민 안 하는 거야. 0이라고 써져 있잖아. 자, 그런 문제였고요. 네. 이런 거 하나, 마지막. 이 10번이 제일 골치 아파 보이니까 이걸 풀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네. 방정식을 풀래요. 일단 분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저기 x가 보이기 때문에 일단 분배. 마이너스 2x 플러스 2ax. 이건 분배할 필요 없겠다. 네, 분배할 필요 없네요. 그치? 왜 분배할 필요 없나요? 얘도 x가 있고 얘도 x가 있잖아요. 그치? 그럼 동량 처리만 하면 되잖아. 동량 처리 x. 나머지는 다 개수가 될 테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나머지 분배한 건 다 개수가 돼요. 이렇게 분배한 개수 마이너스 2, 이렇게 분배한 개수 플러스 1. x 빼고 마이너스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4가 개수가 되고 이 마이너스 분배하면 플러스 1이 분배가 되겠죠. 개수가 되겠죠. 여기 이해 못하신 분? 뭐 이런 거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4x x가 동량이잖아. 그럼 앞에 있는 개수만 뽑으면 되잖아. 가로 안에다가 마이너스 2, 가로 안에다가 플러스 4, 2x 이렇게 하잖아. x가 동량이잖아. 그럼 x 빼고 나머지가 개수란 얘기야. 그래서 분배해서 개수를 써준 거라고. x 빼고 마이너스를 분배한 게 개수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개수를 써준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면 다시 다 분배해. 안 되면 다 분배하면 돼. 봐봐, 분배한 거 보여줄까? 분배. 마이너스 2x. 분배. 플러스 2ax. 분배. 마이너스 4ax. 분배. 플러스 x. 다 x를 가졌네? 동량. 그럼 동량 x 빼고 동량 개수 마이너스 2. 동량 x 빼고 플러스 2a. 동량 마이너스 4a. x 빼고 동량 플러스 1. 선생님이 아까 이 중간 과정을 안 쓴 것 뿐이에요. 바로바로 분배해서 그게 5a 플러스 1. 여기는 x가 없잖아. x 없으면 그냥 상수라고 숫자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거 조금만 정리해 볼까요? 계산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x는 5a 플러스 1 이렇게 됐니? 이 문제도 마찬가지잖아. 결론은 이것만 써놓을게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x는 5a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 이거 풀란 얘기예요. 얘가 풀이가 두 가지라고. 일단 큰 풀이는 첫 번째 앞쪽에 있는 얘가 뭐일 때? 0일 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0이 아닐 때. 일단 아닐 때부터 합시다. 제 0이 아니야. 이거 0이 아니래. 그럼 나누어서 x값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0이 아니면 양변을 뭘로 나눠야 돼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로. 그럼 얘랑 얘랑 약분되고 지워지고 그래서 x값이 남겠죠. x는 저 그냥 쓰면 돼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분의 5a 플러스 1. 이게 답이야. 약분? 이렇게 약분? 약분? 그럼 네가 쓰고도 이상하지 않냐? 답이 그럼 이렇게 남니? 답이 이렇게 남는 거야? 1까지 약분했으면 이렇게 남는 거야 답이? 누가 이렇게 약분을 해? 너 설마 이런 거를 약분할 때 이러진 않잖아. 이렇게 약분하니? 그럼 답은 2 더하기 1분의 4 마이너스 2니? 이게 답이 3분의 2인데? 이 답은 2, 3은 6, 7분의 3, 4, 12, 7분의 10인데? 답이 안 맞잖아. 약분은 다 같이 곱해져 있는 숫자를 약분하는 거야. 누구만 곱해져 있고 누구는 안 곱해져 있는 숫자를 따로따로 약분하진 않아. 무슨 말이죠, 결론은? 이렇게 약분 안 한다고. 그냥 나누어서 저 쓴 값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분의 5a 플러스 1 모두 다 a를 갖지 않으면 약분하지 않고.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야. 이게 첫 번째 답.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0이 아니라면 x값은 다음처럼 나온다. 이게 누구예요? 모르지 나도. a가 얼마인지 문제 안 나와 있으니까. a가 얼마인지 알아야 여기다 집어넣어 답이 해를 구해질 텐데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정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2a-1이 0일 때를 푸는 거예요. 됐지? 일단 얘가 0이라는 얘기잖아. 0으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0x는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럼 오른쪽은? 오른쪽은 0인지 아닌지가 궁금한데 잘 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0이라는 뜻은 a가 얼마라는 얘기죠? 넘기고 양변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봐. 5a 플러스 1에다가 5a 플러스는 뭐예요? 5 곱하기 a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2분의 2 통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결국은 이거 지고요. 얘가 0이 되려면 제가 0이 되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우변은 좌변은 0이 됐는데 얘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변은 이게 된 거예요. a 값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고 계산했더니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럼 0x는 0이 아닌 꼴이잖아. 0x는 0이 아닌데? 그럼 이 x를 만족하는 값은 없다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라고.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 뭘 집어넣어도 좌변은 0이야. 0과 마이너스 2분의 3이 같아질 수가 없잖아. 0에다 도대체 뭘 곱해야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요? 그런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거는 해가 없다가 되죠. 답은 두 종류예요. 이 종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0이 아닐 때는 저게 답이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0일 때는 이게 답이에요. x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셨어요? 2차 방정식, 실수를 계수로 하는 2차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까지 항상 두 개의 근을 가지는데, 실수의 근은 실근, 허수의 근을 허근이라고 한다. 실수의 x값, 실근, 허수의 x값, 허근. 2차 방정식 풀 때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인수분해다. 인수분해 되면 땡큐, 안 되면 근의 공식. 완전 제곱식에서 푸는 꼴은 여러분 이번에 시험 볼 때 보긴 보셨지만, 고등학교 교과 넘어와서 완전 제곱식 푸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웬만하면 인수분해 아니면 근의 공식에 대입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의 공식 중에 짝수의 근의 공식 잊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야. 책도 봐. 고등부 책도 따로 이걸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 저거 안 쓰면 계산이 지저분해지는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짝수의 근의 공식은 써라 라는 거죠. 자,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방정식 해를 구하시오. 몇 차 방정식이죠? 누가 봐도 2차나요. 그래서 얘는 차수를 언급 안 해.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2차 방정식이네? 2차 방정식 해를 구하자.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래서 근의 공식. 짝수의 근의 공식. a분의 1분의 x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2의 반의 부호 반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반의 1의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1. 답을 썼더니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죠. 새로운 눈으로 쳐다보지 마라. 네가 얼마 전까지 시험 봤던 게 이걸로 봤잖아. 됐니? 근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인수분해가 될 듯한데 안 됩니다. 안 되네. 근의 공식. x는 짝수의 근의 공식 a분의 1분의 x 앞에 있는 개수 2의 반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c 1 곱하기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 이게 뭐지? 복소수. 너 배웠잖아.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면 음수 빼고 i를 붙인다. 답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 답이 두 개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 하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 하나. 아까처럼 근이 i가 안 붙어서 나와? 그러면 그거는 실수의 미지수값 줄여서 실수의 해 더 줄여서 실근. 얘처럼 근이 허수로 붙어 나오죠? 그럼 얘를 허수의 근 줄여서 허근이라고 해요. 중3 때는 실근만 배우고 허근을 안 배웠는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와서 복소수를 배우면서 이제 허근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에 막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간 데서 놀래지 말고,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간 거 놀라는 건 중3만 놀라는 거야. 네가 중3이 아니잖아. 중3인가? 지금 배우는 교과는 고등교과를 배우는 거니까 이 배우는 동안에 넌 고등학생이잖아. 그럴 땐 놀라지 말고 루트 안에 음수 들어왔네? 빼고 i 붙이면 되지 뭐. 가볍게 생각하시고 일단 근에 i가 붙었네? 얘는 허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혀 우리 배운 내용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완전 제곱식구를 이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한번 해볼게. 굳이 시키니까. 굳이 이럴 필요 없는데 시키니까. 다음 주어져 있는 방정식을 해를 구할 때 근의 공식 말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세요. 어차피 인수분해 안 되니까요. 그럼 x제곱. 너 기억나니 이거? 이거 기억해야 된다. 상수 플러스 1을 우변 넘겨요. 그리고 여기다 뭘 만들죠?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숫자를 만들지. x 앞에 있는 개수 1, 그 1의 반의 제곱이 상수로 와야 돼요. 이 정도는 기본으로 기억해야죠. 1의 반, 2분의 1, 그걸 제곱하면 4분의 1이 좌변에 와야 돼. 그럼 우변도 와야지. 4분의 1이. 좌변에 4분의 1 덧셈했으니까 우변도 덧셈해야 등식이 참이 될 거 아니야. 좌변은 xx, 여기 2분의 1, 2분의 1의 곱이죠. 그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플러스가 되려면 둘 다 플러스. 얘는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 되고 우변은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돼요. 그 다음은 제곱 넘겨야죠. x값 구하려면 제곱 넘겨야 될 거 아니야. 제곱이 넘어가면서 없어지면서 반대편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인다. 그럼 x 플러스 2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됐니? 이럴 때 빨리 해야 될 거는 이 음수 끄집어내서 i를 붙이자. 뭐 그 정도는. 그럼 x 플러스 2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는 누구랑 같아요? 2랑 같잖아. 2분의 루트 3i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럼 얘가 일로 넘어가죠? 그럼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유리수는 앞에 쓰고 루트 부분은 뒤에서다 쓰고 2분의 루트 3i 옆에다 써도 되는데 그냥 위에다 쓸게요. 이렇게 i 통분하려고 그래서 통분하려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답은 두 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나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나 이렇게 답이 두 개 나온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뭐 있겠나 싶네요. 그래 공식에 대입하면 되잖아. x는 2분의 마이너스 b 이건 짝수가 아니니까 그냥 그래 공식 쓰는 거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1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얘는 루트 3i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네, 그래 공식 쓰면 될 걸 굳이 뭐 완전 제곱식을 근데 교재에 쓰라고 돼 있으면 쓰세요. 근데 나중에 연습 문제 풀 때는 굳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근행 공식에 대입해서 이제 문제를 푸시고 그냥 짝수의 근행 공식 대입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도 여러분 이번에 시험 볼 때 분명히 있었던 내용이야. 다음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는데 그 중에 한 근이 얘래. 그때 나머지 한 근을 구하 m값과 나머지 한 근을 구하시오. 그럼 뭐하니? 근이 나오면 당연히 대입하잖아. 이거 이번 시험 보면 있었고 문제도 나왔어. 학교 시험에 대입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m 플러스 2m 마이너스 4 0 그럼 3m의 값은 3 따라서 m의 값은 1 근데 지금 문제가 m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한 근을 구하는 거니까 m을 집어넣어요. x제곱 m이 1 마이너스 x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이걸 왜 근해 공식에 집어넣냐? 인수분해 되잖아. xx 2 1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죠? 곱해서 마이너스 2 더해서 마이너스 1 그럼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0 따라서 x의 근은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 빼고 나머지 근이니까 정답은 x는 2라고 쓰시면 되죠. 이거는 고등교과가 아니야. 중등교과야. 얼마 전에 시험 봤던 그 범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절대값 기호가 있는 2차 방정식 자 여기까지 오늘 설명드리고 수업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절대값 이거는 중3 처음에 여러분 루트 배울 때 이런 거 공부한 적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참고하는 이 부분에 혹시 이거 기억나요? 루트 x의 제곱은 답이 몇 개더라? 두 가지 형태로 나오더라. 만약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제곱 루트 지워지고 제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제곱 루트 지워지고 제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답이 x라고 써진다. 근데 만약 저 x가 0보다 작다면 그럼 제곱 루트 지워지고 저 x가 바깥으로 나왔는데 그게 음수라면 바깥에 마이너스 붙인다. 이거 중간고사 보면 했던 거잖아요. 맞니? 근데 봐라. 쟤랑 풀이가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절대값 x. 절대값 x를 푸시오. 그러면 얘도 풀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절대값 아니 양수면 그 양수인 게 답이다. 절대값 아니 만약 음이 되면 답을 음수로 쓸 수는 없잖아. 이런 거예요. 절대값 마이너스 2. 답이 마이너스 2야? 그럴 리 없잖아. 절대값은 항상 답이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그 음수를 쓰긴 쓰지만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답을 양수 처리한죠.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만약 음수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x를 쓰긴 쓰는데 바깥에 음수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 처리한다. 이건 음수가 아니다.
음수에 음수를 붙이면 양수가 되는 거다. 근데 풀이를 보니까 이 풀이와 이 풀이가 똑같지 않나요? 같은 풀이잖아. 그래서 책에 나온 대로 루트 x랑 루트 x 제곱과 절대값 x는 풀이가 동일하다. 뭘 말하죠? 뭘 말하나? 어떤 문제에서 만약에 절대값 x 제곱이 나오면 상황에 따라서는 루트 x 제곱이 나오면 상황에 따라서는 절대값 x로 바꾸어도 돼. 혹은 어떤 문제를 풀다 보니까 절대값 x가 나와. 그럼 상황에 따라서 얘를 루트 x 제곱으로 바꿔 써도 돼. 풀이가 똑같고 답도 똑같이 나오니까 얘네 둘은. 아시겠어요? 알겠니? 자, 이제 문제 보자. 어떤 문제? 뭐 이런 문제예요. 자, 봐.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책에는 뭐 방법 1, 방법 2 되는데 그냥 이렇게 푸시는 게 제일 나아요. 그냥 책에는 아마 방법 1, 방법 2에 치환을 했냐 안 했냐에 뭐 그런 차이점일 수 있는데 그렇게 했나요? 책은? 자, 보세요. 이게 제일 나아. 이해하기에는 얘가 제일 나아. 저기는 x제곱이 절대값 x제곱이랑 비교해보면 서로 답이 틀릴까 같을까? x가 양도 되고 0도 되고 음도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x제곱과 절대값 x제곱은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x가 2라고 치자. x가 0, x가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좀 위에 있는 케이스라면 이게 x가 2라면 2의 제곱과 절대값 2의 제곱은 같아? 같아. 둘 다 4니까. 0의 제곱과 절대값 0의 제곱은 같아? 같아. 둘 다 0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과 절대값 마이너스 2의 제곱은 같아? 둘 다 같아. 어차피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고 얘는 어차피 양수니까 양수를 제곱하면 똑같겠죠. 결론은 같다는 거예요. 제곱이 붙으면 기억하세요. 이건 중요합니다. 나중에 많이 쓰이니까요. 제곱이 붙으면 x를 제곱하나 절대값 x를 제곱하나 답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여기는 x제곱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왜 굳이 어렵게 만드나요? 어렵게 만든 게 아니고 기호를 통일하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얘가 없었다면 굳이 이걸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어요. 절대값을 굳이 붙일 필요는 없죠. 근데 뒤에 절대값이 있으니까 같이 모양을 맞춰주려고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해도 되는데 만약에 헷갈리면 절대값 x를 뭐 a 이런 걸로 치환을 해. 이런 걸로 치환해버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 한결 인수분해가 편해 보이네요. 인수분해는 a 플러스 2와 a 마이너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겠죠. 그럼 답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a 플러스 2가 0이 되는 거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거나 아니면 a 마이너스 0이 되는 값이니까 a 값이 1이 되거나. 근데 문제 어디를 봐도 a는 없잖아. 내가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이렇게 치환해 놓은 거지.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그럼 원래 돌려놔야 돼요. 절대값 x가 a입니다. 걔가 마이너스 2거나 또는 절대값 x가 1이거나. 위는 말이 되니? 밑게 말이 될까? 절대값이 붙었는데 답이 음수가 될 수 있니? 절대값은 원점에 떨어진 거리를 말하잖아. 이 x가 원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답은 양수가 나야 되지. 절대값에 음수는 없잖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 절대값 음수는 없어. 2의 절대값 2, 0의 절대값 0, 마이너스 2의 절대값 2. 절대값 치우면 전부 다 0 이상의 답이 나와. 음수는 답이 안 나와. 그럼 이건 모순이라는 얘기잖아. 저런 답은 존재하지 않는 거지. 이걸 만족하는 x는 존재하지 않다. 그럼 여기서는 절대값 x가 1이네? 절대값 x가 1인 경우는 x가 얼마나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1인 숫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것도 팁이야. 이것도 팁이다. 절대값 네모가
세모랑 같아. 그럼 답은 왼쪽에 절대값 벗겨내면서 오른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게 풀이에요. 절대값 네모는 답을 이렇게 푼다. 절대값 x는 절대값 벗겨내고 오른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이게 답은 요게 이 문제 정답이에요. 알겠니? 이해되시겠어요? 일단 시작은 이런 겁니다. 절대값 붙었네?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는 제곱식을 절대값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절대값을 이렇게 절대값으로 바꿔주시고 그런 다음에 치환을 해도 되는데 난 치환가 굳이 이걸 치환까지 이렇게 하면 돼. 절대값 x와 절대값 x를 곱해서 얘가 된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 2 있고 여기 1 있겠지? 여기 플러스 여기서 마이너스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절대값 x 이렇게 하면 플러스 2 절대값 x 둘 더 셈하면 플러스 1 절대값 x 이렇게 모으면 되잖아. 이렇게 모으고 절대값 x 플러스 2 이렇게 모으고 절대값 x 마이너스 1 그럼 둘을 곱해서 0 되는 거니까 얘가 0이 되거나 아니면 얘가 0이 된다. 그래서 쓰니까 절대값 x 플러스 2가 0이 되려면 절대값 x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얘를 쓰니까 절대값 x는 1이 돼야 되고 근데 이런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치환 안 하고 그냥 푸셔도 됩니다. 본인이 편한 대로 하세요. 치환이 편하면 치환하시고 굳이 쟤를 치환할 필요 없나. 똑같은 모양 두 개 위아래 곱한 거니까 그냥 x라고 생각하되 그냥 절대값 기호만 붙여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랑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난 저렇게 할래. 그럼 저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다 똑같아요. 여기는 x제곱을 전부 다 절대값 x제곱으로 바꿔주시고 문제를 푸시면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19페이지까지 연습 문제 잘 푸시고 다음 시간에 고지 검사할 테니까 잊지 마시고요. 고생 많으셨어요.